네, 이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로그인 커서가 안 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네, 이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저번에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베 공급업체만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 점 다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비축은 따로 하지 않거든요. 지금 몇몇 업체가 제가 아는, 예, 알고 계시네요. 몇몇 업체들이 제가 아는 비축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비축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일베 입고가 들어오니까 들으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알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동원어푸드 물류팀의 유인범 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와중에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전산이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헬로우라는 저희 화면이고요. 저희 전산 개발의 목적은요, 새로 이제 입고를 들어오시면 스캔 검수를 이제 센터별로 정확히 전체 다 하진 않지만 수도권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구차 마스터 등록 등을 좀 업체 쪽에서 할 거고요. 기존 푸드가이드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동원푸드 당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공급업체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비록 초반에 운영하기 좀 불안정할 수 있으나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존의 푸드가이드로 저희가 납품을 진행을 했잖아요. 푸드가이드가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때까지는 열어둬서 좀 같이 이원화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새로운 전산이 개발되면 원래 마땅히 집합교육을 진행을 해서 질문도 받고 소개도 드리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화상 교육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픈 일정들을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갔을 텐데 4월 13일에 이제 오픈입니다. 4월 13일 주문을 이제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4월 9일부터 빠른 업체들은 4월 9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푸드가이드 역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푸드가이드와 지금 헬로에 있는 전산을 좀 비교해서 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입고일, 예, 사업장 입고일이라면 저희 센터 기준인데 배송일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배송일은 13일부터예요. 조회가 가능한 건 9일부터 경로에 따라서 보일 수가 있고 대부분은 수도권 D-1 이런 것들은 전날인 일요일에 4월 1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아니요. 사업장 입고일이 아니고요. 사업장 입고일은 13일부터인데 간혹 가다가 되게 좀 D-4일 막 이런 것도 경로상 있어요. 지방센터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4월 13일 기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로그인은 즉시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지금 즉시 가능한데요.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테스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데이터들은 지금 푸드가이드 전산 토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푸드가이드와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4월 8일 15시에는 지금 4월 9일부터 저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미리 사전에 등록했던 마스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놔두는데 그런 데이터, 주문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연습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클렌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이 새로운 출고 주문 데이터들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8일 15시부터는 주문 연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13일에 오픈이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4월 11일부터 조회가 대부분 될 텐데 4월 9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경로도 분명히 있는 점
쓰시고, 그리고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저희가 세팅해 놓은 연습용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마음껏 이용을 연습을 해보시고 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전산을 좀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에서 12시로 바뀌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4월 8일 12시입니다. 예, 4월 8일 12시 이후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그 전에 연습을 좀, 예, 마스터라는 건 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네,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또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저희 매뉴얼을 저희가 배포를 했어요. 이러한 매뉴얼을 구매팀에서 공급업체로 다 매뉴얼을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화면에서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공통적으로 로그인 화면이 이제 보일 겁니다. 예, URL 주소가 나타나실 거고요. hello.동원.com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파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을 권장드립니다. 크롬에서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디는 기존의 푸드가이드 아이디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초기 패스워드가 아이디랑 동일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오해하셔서 푸드가이드 때 사용했던 아이디랑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푸드가이드에 있는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보안법상 위배돼요. 저희가 알고 있지도 않고 데이터들을 비밀번호를 모아놓지도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가져올 수 있는데 아이디가 다 초기화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아이디를 만약에 이런 사업자 번호로 대부분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사업자 번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때 비밀번호를 그냥 컨트롤 C, 아이디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비밀번호를 컨트롤 V로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좀 질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아이디를 패스워드와 똑같은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회가 틀리면 5번을 틀리면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는데 각 구매 담당님에게 좀 아이디를 풀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매뉴얼상에 있는 물류팀 김정빈 과장에게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오픈 직전이라 회의가 잦아가지고 전화를라든지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사업자 번호 아이디와 지금 로그인이 안 되는 점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도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한테도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저희 이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비밀번호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거는 크롬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저장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지사항이 뜹니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확인을 눌러도 되지가 않고 꼭 이거 누르셔서 확인을 누르셔야지만 이거를 확인이 됐다는 것만 저희 쪽에 체크가 돼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송분류표 용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저희가 추후에 또 공지 드릴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공급업체 분들께서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지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가 나오면 정확히 된 거고요. 아까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여기 보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신 뒤에 자유롭게 그 후에는 변경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로그인을 까먹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담당 MD라든지 제가 안내해드렸던 이메일, 제 이메일 혹은 매뉴얼에 들어있던 김정빈 과장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일베 교육인데요. 일베 교육을 저번에는 2시간이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의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개근 교육을 하면서 개근 교육을 해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베 일반 상품에 대해서도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일베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증명서 같은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증명서 관리에 대한 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그 부분은 따로 들으실 필요 없이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일베 개근 상품인 경우에
일베 개근 상품 업체인 경우에는 증명서 관리 쪽 교육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터 관리 일베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상품별 마스터 등록을 보시면요.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의 목적은 상품의 최대 포장량을 등록을 해서 라벨 수량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벨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저희 쪽에 1kg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항상 10kg 단위로 이거를 작업을 하는 제품이 있다고 치면요. 이것을 10kg로 해주시면 되는데 주문이 13kg가 들어오면 10kg짜리 하나랑 3kg짜리 하나가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등록을 안 하시면 13장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그렇고 입고 검수 시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록을 좀 해주셔야 돼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린 거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끝나더라도 마스터 등록을 하신 거는 저희가 클렌징, 그러니까 지우지 않을 거예요. 지우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오픈할 때까지도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SAP 마감이 이전에만 작업을 하셔야지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SAP 마감 이후에는 반영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회를 먼저 누르시고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빠르지 않죠? 예, 듣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빠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네. 예, 안 나왔다는, 예, 655님께서는 지금 데이터를 안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업체에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업체에서 편의성을 위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푸드가이드에서도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게 정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거를 새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3개 정도는 미리 이 업체에 대해서 동부MT라는 업체에 대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동부MT에서 가지고 오는 제품들 중에서 이 3가지인데 이게 최대 포장량을 8kg로 저장을 해놓으면 주문이 8kg면 한 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안 해놨으면 중량이 1kg이기 때문에 8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 약칭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급처 약칭은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우육으로만 얘기하고 우육 3겹으로 얘기하지만 업체에서는 이 제품을 우삼겹으로 작업을 해놓고 우삼겹으로 약칭을 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나온다면 그 우삼겹만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죠. 멋물린 것들이 좀 이렇게 작업을 하실 테고 아니면 돈육으로 저장을 해놓으시면 돈육만 나중에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기똥이라고 해놓은 거는 작업자가 이 제품은 홍기똥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홍기똥이라는 사람이 할 것들만 좀 발라내고 싶다. 뭐 이것들만 조회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공급처 약칭을 등록을 해놓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산, 호주산으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이 제품도 우삼겹이라고 해놓고 휴대 포장량을 한 10으로 해놓겠습니다. 실제는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리고 이 제품을 A존 뭐 업체들마다도 로케이션이 다 있겠죠. 업체들에서 A존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A존에서 작업하는 것들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공급처 약칭 두 번째 조회 조건으로 A존이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등록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상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505349로 하고 미국산 우삼겹하고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신 뒤에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네. 다시 조회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일반 공급처 마스터 관리 역시 다 등록이 가능하고 피큐님께서 상품 코드는 각자 부여되는 건가요? 업체에서 가지고 오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상품 코드. 그거를 엑셀로 정리하시는 업체들이 좀 많다고 들어서 예, 그 업체별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명서 관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반 상품 일베 가지고 오시는 일반 상품 가지고 오는 일베 업체분들께서는 조금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화면을 켜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눌러도 기존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꼭 X를 눌러야지만 없어지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증명서 등록이 따로 새롭게 탭이 생기는 점 있습니다. 네, 유고님께서 또 3P 업체까지 합하면 품목이
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해야 될 것들 중에서 이거는 편의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등록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입수가 좀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만 좀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많이 여쭤보신 게 엑셀로 업로드 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그쪽 부분이 좀 개발이 덜 돼서 최대한 좀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엑셀로 붙여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개발을 해서 공지사항으로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증명서 등록이 있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좀 미리 사전에 등록해놨던 증명서들이 있는데 새로 등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면요. 수입신고 필증을 증명서 구분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력번호도 입력을 가능합니다. 네, 한글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고요. 네, 품목은 우상겹으로 해보겠습니다. 작업 미국산 등급은 프라임 이렇게 한글로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특수기호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요. 저장이 되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업로드를 증명서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리 등록해놨던 수입신고 필증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등록을 하신 뒤에 이 수입신고 필증은 나중에 업로드를 하겠다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우선 출고를 하신 뒤에 나중에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업장에서 신고 필증을 문서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이 부분도 이렇게 증명서 업로드가 가능한 거. 예. 지금 개근 상품을 다루시는 분들은 꼭 이것들을 등록을 해주시고 개근 이력 상품이죠. 예, 다루셔가지고 입력을 미리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화면이 나오겠는데 이건 비축 쪽이고 비축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비축 발주 정보 조회가 있고요. 지금은 100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100쪽을 좀 보겠습니다. 발주 정보 벤더 입고일 기준입니다. 자, 벤더 입고일 기준으로 눌러보시면 실공구처라는 단어가 있고 매입공구처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매입공구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3PL 업체가 있잖아요. 3PL 업체는 사실 저희랑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안 돼 있는 경우에도 아이디를 부여해서 이 3PL 업체가 조회가 가능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매칭을 좀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실공구처가 있고 매입공구처가 하나뿐인 거, 그러니까 우리랑 매입도 당사랑 매입도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그냥 눌러주시면 선택을 할 필요 없이 하나면 바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 아이디가 바로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크게 이상 없으시죠? 수사는 언제, 혜원 SD께서 수사는 언제 하는지요라고 했는데, 수사는 뭐, 저희 일베 쪽이랑 뭐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일베랑 수산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네, 혜원 SD님 뭐, 따로, 그러면 문의를, 지금 일베 교육이라서요. 오늘은 일베 교육만 잡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벤더 입고일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날짜가 2월 17일부터 20일까지인데요. 지금 19일 정도로 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 들어왔던 상품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 화면이 저희 푸드가이드에서 구매 오더 정보 통합 조회라고 그거와 같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겠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증명서 등록, 상품별 마스터 등록은 모두 이 화면을 위해서 세팅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을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기존 푸드가이드보다 좀 더 좋아지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공구처는 선택해야지 꼭 선택이 돼야지만 들어오게 되고요. 3PL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매입 공구처가 여러 가지라서. 자, 배송 일자도 따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배송 일자도 저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납품 센터 역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 입고일은 저희 작업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체에서 공급업체에서 입고하는 저희 센터로 입고하는 날. 센터에서 입고한다고 해서 19일 날 작업을 해서 입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20일 날만 나가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보여지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센터 가는 경우는 저희가 19일 날 들어와서 20일 날 작업해서 다시 지방센터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배송 일자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품 약칭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상품 약칭, 우삼겹, 미국산,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자유롭게 등록하실 수 있는 상품 약칭이 조회 조건으로 있습니다. 실차수가 보이네요. 실차수는 저희가 기존의 시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D 차량, H 차량, L 차량, S 차량 이런 식으로 차량에 대한 호차가 있었죠. 이 호차가 사실 저희가 정리를 나름대로 한 게 H 차량이 좀 더 먼저 나가는 차량, 뭐 L 차량이 두 번째로 나가는 차량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차수, 차수라는 T차수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서요. 저희가 H 차량을 예를 들어서 1차수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2차수로 등록을 해놨었나 보네요. H 차량 같은 경우는 2차수짜리들만 보여지게 되겠고요. L 차량은 3차수로 저희가 등록을 해놔서 3차수에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이거는 뭐 저희가 나름대로 또 바꿀 수도 있는 점이 있으니까요. 시화센터 말고 납품센터가 양산센터라든지 예축센터 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다른 차수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크게 어려운 점 없으시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회 조건을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수량 변경 이쪽 부분. 이 역삼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이 역삼각형 모양은 저희는 히든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조회 조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가 좀 덜 사용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숨겨놓는 기능을 했습니다. 주문번호를 입력을 하실 수 있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상품 코드만 등록한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그 상품 코드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플랜트도 마찬가지고 진행 상태도 뭐 주문 예정, 주문 등록인 것들만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송센터는 납품센터랑 다르겠죠. 시화에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송센터는 판매입으로 나가는 양산센터일 수 있고 대구센터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만 또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또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상품 약칭 두 번째 경우에도 저희가 입력을 해서 두 가지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뭐 미국산 우삼겹만 보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수 있고 뭐 미국산 홍길동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회 조건 두 개를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력 관리 구분도 있겠죠. 관리 안 하면 이력 관리가 없는 제품이고요. 개그는 이력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뭐 고추 이런 거라든지 뭐 피망 뭐 이런 농산물 정도 중에서 평균 중량이 있어서 지정된 중량이 아닌 저희가 입력을 해야지 그 되는 개근 상품이 있겠습니다. 이력 상품은 개근은 아니지만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력 번호들이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이력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겠죠. 개근 이력은 개근도 하면서 이력도 들어가 있는 축산물들 대부분의 축산물이겠죠. 네,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출력 구분도 검색하셔가지고 뭐 박스만 먼저 하실 수도 있고 EA만 하실 수도 있고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포장 수량에 해당되는 라벨만 출력이 가능하게끔 박스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포장 수량을 이 상품별 마스터 등록에다가 입력을 하셨으면 그 수량에 대해서만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8로 입력을 했으면 이제 10을 주문을 하셨더라도 먼저 8만 나오고 2에 대해서는 나중에 2A로 검색을 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작업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좀 용이하게끔 할 수 있게끔. 네, 유고님께서 푸드가이드처럼 발주 내역을 품목별 소개로 볼 수는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처도 있고요. 납품 상태도 납품 예정, 납품 확정인 것들만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납품 확정이 무엇이냐 하면 업체에서 이거를 납품을 하겠다고 전부 다 이제 확정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파란색 글씨로 바뀌어요. 이 파란색 글씨인 것들 빼고는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거 가마감 차수라고 가마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협력업체분들께서도 저희 쪽에 납품하기 전에 단 한 번에 그 피킹을 하거나 라벨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입고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마감을 거친 후에 피킹을 중간중간에 하신 뒤에 그 뒤에 저희 쪽에 입고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마감 차수가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하셨는지 두 번째 하셨는지를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량 변경, 미출력, SLP 마감은 이
가마감에 대해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량 변경이라는 말은 업장에서 입고하기로 주문을 하신 게 10개인데 사실은 10개인데 5개로 변경이 되면요. SAP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 VOC에서 수량을 변경을 합니다. 수량을 변경을 하면 자동스레 여기도 수량이 변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량 변경을 누르시고 조회를 하시면요. 원래 주문은 10개였는데 5개로 변경이 된 것들만 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마감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작업을 해서 포장까지 다 라벨까지 출력을 해서 붙인 상태인데 10개가 5개로 변경된 거면 그거는 또 검색을 하셔야 수량 변경만 누르셔서 이제 체크를 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밑출력은 가마감이 전혀 안 돼서 라벨의 출력이 전혀 안 된 것들만 보여지는 것들이고요. 쌤 마감은 SAP 마감 여부가 지금 현재는 Y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Y로 전부 다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로 운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 SAP 마감을 하기 전에는 여기가 N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만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SAP 마감을 체크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이 발주정보 벤더 입구의 기준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조회 조건으로 좀 더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작업이 편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업체들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 도출해낸 조회값들이고요. 너무 많아도 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주문 19건에 대해서 보통은 전부 다 해서 배송불표를 뽑겠죠. 그런데 지금 일베 개근 상품의 경우는 반드시 이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베 제품이랑 좀 다른 점이죠. 이력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크를 하시고 증명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등록해놨던 어떠한 이력 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클릭하시고 저장을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되어지고요. 검군 중량이 주문 수량이 5.1kg고 총 주문 수량이 5.1kg인데 총 주문 수량 6개. 이게 다른 점은 여기 입수가 1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검군 중량이 0.1인데 사실 0.7인 경우도 죄송합니다. 5일 수도 있고 0.7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잖아요. 검근 수량은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됩니다. 네, 그리고 이력 등록만 하면 초록 색깔로 글씨가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된 것들은 저희가 배송불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송불표를 뽑으신 뒤에 이거를 출력해서 해당되는 그 박스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마감 차수가 또 1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배송불표를 출력을 하면요. 이 가마감 차수가 1이 올라갑니다. 다시 출력을 해보면요. 예, 가마감 차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어차피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단 배송불표 출력수는 변경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장이었지만 지금은 2장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저희가 이력을 등록을 하면 네, 이 제품을 증명서 등록을 통해서 지금 일반 상품인 경우들은 이 작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력 번호를 넣으시고 이 두 개도 증명서를 넣으신 뒤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런 화면이 되겠죠? 그것도 다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가마감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마감 처리가 된 겁니다. 이제 일반 상품인 경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반 상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하지도 않고 개근 상품 가지고 오시는 분들만 사용을 하시고 개근 상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이 좀 익숙하실 테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일반 상품을 가지고 오시는 일베 업체분들께서는 이런 걸 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증명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자, 지금 한 장 뽑았죠? 그렇게 되면 배송불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출력, 가마감이 안 된 것들만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초록 색깔 가마감이 되지 않은 것들만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납품을 센 마감이 끝나고 납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수량 변경으로 된 것들 한번 조회를 해주시고 수량이 변경된 것들만 나오겠죠? 지금은 어차피 테스트 데이터니까 데이터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수량 변경이 있으면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납품을 확정하시기 전에 조회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새로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출력된 것들 마지막으로 보시고 미출력된 것들이 없게끔 마감이 안 된 것들 없게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일반 상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개근 상품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미리 개근 중량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른 업체에서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역시 크게 어려우시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1억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가마감들이 다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한번 가마감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납품 확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마감이 된 것들은 다 확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납품 확정을 누르시면 납품 확정이 됐다는 거가 나오면서 이 납품 확정을 꼭 눌러주셔야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입고 검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입고 검수를 하거든요. 바코드 스캐너를 다 지급을 할 거고요. 입고 기사님께서 입고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다 검수를 하게끔 할 겁니다.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거고 이 블루투스는 저희 내부망에서만, 저희 센터 내부망에서만 가능하게끔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변해져야지만 저희가 납품 확정이 됐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가마가 배송물표 출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납품 확정을 할 수 있을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개를 가마감이 되지 않은 이 세 전표를 납품 확정을 누르면 우선은 개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먼저 개근 등록이 우선이겠죠. 우선 개근 등록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도 가마감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납품 확정을 누르면 납품 확정 실패가 됩니다. 배송물표 출력이 안 돼. 납품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확인 후 작업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자, 다시 버튼 누르고 배송물표로 출력을 하시면 초록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납품 확정을 누르는 순간요. 일반 상품인 경우들은 지금 이력 등록까지 된 초록색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력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상품들은 다 초록색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고 검정색 글씨로 보여질 테지만 개근 담당하시는 분과 다르게 바로 납품 확정을 누르실 배송물표로 출력할 수 있는 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게 어려우신 점은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도 직접 로그인을 해보시고 연습 데이터를 만져보시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좀 만져보시고 조회값도 여러 가지 넣어보면서 조회를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래도 쓰시던 업체들이랑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매뉴얼들을 좀 넘기다 보면요. 라벨 색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상온, 냉장, 냉동. 원래 기존에는 이것들을 꼭 하려고 저희가 색깔까지, 팬톤 색깔까지도 공유해 드렸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정해진 거는 일단은 사이즈는 100 곱하기 100을 유지하되, 반드시 100 곱하기 100을 유지하되, 색상은 흰 색깔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직송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송 같은 경우는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직송 업체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2, 3, 4, 8, 1. 똑같이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시고 직송 발주 정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청호건강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사용하는데 프롬프트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납품 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저번에 교육을 진행할 때 쓴 데이터라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버튼을 누르시고 납품 확정을 누르시면 원래는 납품 확정이 되면서 빨간색 글씨로 바뀌게 됩니다. 직송 업체분들께서는 해당되는 그 주소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으면 거래 명세서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주소들이 나오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안 보이게끔 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납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질문 사항들이 꼭 이게 필요하냐, 출력물이 필요하냐라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이제 갖다가 주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신 부분들은 나중에 꼭 해주셔야 되고, 납품 확정을 꼭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납품 확정은 당연히 이거 주문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납품 확정을 해야지만 저희가 매입이 출고가 된 것들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납품 확정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직송까지도 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아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조회 같은 거 이외에도 구매 오더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하실 수 있고, 구매 오더 결과 조회라고 해서 얼만큼 들어왔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실적 관리, 납품 금액이 얼마인지, 상품별 납품 실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납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단가 부분들이 좀 공개가 돼서 교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매뉴얼상에 다 지금 나타나져 있거든요. 코드도 가렸고 수량까지는 넣었는데 코드 같은 거는 다 가렸기 때문에 쉽게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코드라든지 어디 업체에 얼마큼 나갔는지를 좀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클레임 현황 같은 것도 납품 금액도 다 기간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클레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교육은 좀 끝났고요. 질문사항이 유고님께서 푸드가이드처럼 발주 내역을 품목별 소개로 볼 수는 없는가요? 발주 내역을 품목별 소개로 본다는 게 이 품목이 몇 개씩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건가요? 자,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품목에 대한 소개로 보고 싶으시다는 것 같은데 505811이 지금은 2개지만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개근이어서 지금 좀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님께서는 상품별 마스터 등록에서 최대 포장량 설정을 했는데 배송불표 눌러서 출력하려고 하면 포장량이 1kg라고 자꾸 뜨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원래 등록을 하면 당연히 변경되는 게 맞는데 제 이메일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주시면요. 제가 로그인을 해봐서 정말 이렇게 1kg로 포함 되는지 최대 포장량을 수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회신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다시 한번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상품 약칭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번 해보면 우상격으로 제가 등록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좀 질문 사항들을 좀 품목별 소개가 안 되면 엑셀 다운받아서 부분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분합으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좀 한번 물어볼게요. 되는지부터 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요. 업체랑 알려주시면요. 제가 회신 드릴게요. 품목별 소개는 아마 될 거예요. 업체 어디신가요? 푸드웨스님이요. 제 이메일로 한번 아이디랑 그거 공유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메일 받으셨죠? 좀 질문 사항들 또 말씀드릴게요. 네, 좀 자주 하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로그인, 저 매니아맛집님께서 저희는 일베 업체가 저희 소속이 아닌데 라벨 출력을 전달해야 할까요? 일베 업체가 저희 소속이 아니라는 거는 다른 업체가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가 이제 하게끔 실공급처라는 개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공급처가 매니아맛집이 아니고 매입공급처가 매니아맛집이고 실공급처는 이제 업체, 일베 업체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는 실공급처가 매칭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지만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업체끼리도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공급처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매입공급처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희 쪽에다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안 됩니다. 5회 로그인 오류 시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같은 걸로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 로그인이 안 되시는 경우 중에는 지금 푸드가이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그대로 푸드가이드에서 쓰던 걸 그대로 푸드가이드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래요. 반드시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컨트롤 C에서 그냥 비밀번호도 컨트롤 V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등록 시 엑셀 업로드는 안 되나요? 현재 엑셀 일괄 등록이 좀 어렵습니다. 차후 개발자와 개발 협의 중이니 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터 등록 시 푸드가이드에 입력한 걸 이관은 안 되나요? 역시 이제 푸드가이드에서 입력한 거를 마스터 정보를 저희가 이관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정합성 문제가 걸려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등록하기를 좀 요청드리는 거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드가이드 병행이 가능한가요? 네, 당분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푸드가이드는 라벨 출력 시 바코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헬로와 전산 비교를 위해 보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출력을 해주시면 바코드라든지 이제 QR코드까지 나와서 입고 검수 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처럼 VOC에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수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VOC에서 전산을 수정을 해주니까 반드시 이제 업체에서는 재고가 부족한 경우는 VOC 분들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량 수정 그 버튼을 누르고 조회를 하면 바뀌잖아요. 그 조회를 하신 뒤에 납품 확정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중량이 30% 이내가 아닐 경우, 이거는 개근 상품일 경우인데 개근 상품일 경우는 입력이 30% 이내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원물 같은 경우는 1kg에서 뭐 다양하게 15kg, 9kg까지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 코드를 생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0% 이내는 저희가 수년간 해보면서 30%까지는 러프하게 좀 할 수 있다고 결과가 됐는데 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새로 코드를 따서 뭐 1kg에서 5kg 사이, 6kg에서 10kg 사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기존 JNJ 방금도 미화 합동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업체와 저희가 JNJ 라벨 업체와 미팅을 했고요. 기존에 쓰던 거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내용을 아실 거예요. 라벨은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네, 라벨은 100 곱하기 100 라벨 크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해당 가능한 온도대별로 해주시면 입고 검수 시에 용이합니다. 색깔별로 저희가 그 라벨 색깔별로 검수를 하면 좀 편하거든요. 없다면 흰색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받고 교육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 등록이 제일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연계되어 있는 품목에 박스당 입수량 넣는 거에 문제가 안 되는데 홈포드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품목 중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등록해야 되니 마스터 등록하는 것만 일주일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기존 연계되어 있는 품목에 박스당 입수량 넣는 거에 문제. 품목이 1000개가 넘으셔서 그렇다는 건가요? 푸드웨스에서는 3PL 회사이신가요? 한솔푸드님께서는 구매 옷 자체 납품도 있고 3PL도 있는데 타센터 3PL 업체라서 좀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근데 꼭 등록해야 될 것들이 입수들이 좀 상이한 경우들만 등록하면 되지 않으신가요? 푸드웨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메일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너무 어려우신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저희끼리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일씩 걸리는 거는 사실 오픈 전까지 어렵다는 거니까. 한솔푸드님 구매 오더 결과 조회 검색 시 다른 납품 업체들 전부 뜨면서 단가가 전부 오픈되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뭐 개발 서버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4월 14, 3 메일로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저님께서 4월 14, 13일이겠죠? 13일부터는 기존 거는 아예 기존 거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 기존 거는 푸드가이드죠. 푸드가이드 병행해서 사용하니까 같이 이제 운영하시면 됩니다. 같이 운영이라기보다는 저희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푸드가이드도 열어놓고 그 헬로 지금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도 열어두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헬로를 더 편하게 만들었지만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헬로가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 푸드가이드를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병행되는 건가요? 안정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정이에요. 미정인 점. 병행은 미정입니다. 네. 30분까지 좀 질문 받고 제 따로 개인 메일로 저한테 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시 30분에 또 그 강의가 있거든요. 13시 30분에 교육이 또 진행을 하니까 지금 들으셨지만 좀 어려우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그때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에 대해서 질문도 또 없고 해서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